클래식한 그림을 그리는 디자이너라는 건 이제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디자이너가 가진 최고의 강점은 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상만 하고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비주얼라이즈 해주고 보여주는 능력.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궁금증을 만들어내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브랜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필라멘트 앵코의 최원석이고요. 대외적으로는 프로젝트 렌트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필라멘트 앵코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비즈니스들을 소비자들이 좀 더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디자인 기반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렌트 같은 경우에는 좋은 콘텐츠나 매장들이 더 잘 알려질 수 있는 솔루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종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다가 현재는 한 4군데, 연말쯤에는 5번째 매장까지 아마 오픈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비즈니스 자체를 디자인을 하고 싶어하는 쪽이에요. 이 디자인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마케팅이라던가 전략까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디자인은 가장 목적성에 적합한 디자인을 만들어내길 원해요. 때로는 디자인이라는 건 필요에 따라서 일부러 어글리해질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팬시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디자이너 한 명의 개인적인 취향이 되면 저는 이거는 일종의 아트웍이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죠. 어떠한 문제를 풀 것인가라는 걸 정의를 하고 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최선의 결과물인가 라는 관점으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식당 하나를 브랜딩을 하려고 하면 나는 이런 이쁜 식당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소비자 조사부터 시작해서 로케이션까지 비즈니스의 상황 자체를 분석을 한 다음에 문제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로직에 따라서 우리의 디자인 톤 앤 매너는 어때야만 하는가라는 전략적인 목표를 정하죠.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설득을 해내는 게 사실 저희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디자인 베이스의 인력들을 더 많이 뽑기는 해요. 왜냐하면 실행이라는 관점에서 디자이너들이 가진 파워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베이스의 인력들을 더 많이 뽑고, 그 안에서 미묘하게 전공들이 틀린 경우들은 많아요. 조금은 더 영상 베이스 하신 분들도 있고, 시각 디자인만 하시는 분들, 대신에 프로젝트 단위로라든가 아니면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장르를 오히려 가리지 않아요. 서로 다른 색깔들이 섞이는 게 더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섞는 편이고, 단순하게 기획한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한다를 벗어나서 실행한다의 관점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는 두 가지를 모두 다 경험해보는 게 훨씬 더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이너들이 관건하는 부분이 기획만 하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정말로 실행했을 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게 뭔가라는 부분들을 경험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라멘트에서는 오히려 기획이라든가 디자인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렌트에서는 통해서 실행이라든가 고객의 관점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를 같이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 자체가 모두 다 바뀌고 있는 시점이고, 사실 코로나 덕분에 매우 가속화됐어요. 더 이상 직원을 뽑을 때도 꼭 나와서 일해야 된다는 개념조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나는 디자이너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게 사실은 예전 전 세대에서 학습된 형태밖에 아마 생각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단어의 정의가 이미 다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디자이너에게 단순하게 이쁘다를 묻고 싶은 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우리가 과연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는 게 어느 순간 당연해졌어요. 포트폴리오는 중요하죠. 디자이너가 가진 최고의 강점은 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상만 하고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비주얼라이즈 해주고 보여주는 능력. 그냥 단순한 기획자와 디자이너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포트폴리오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클래식한 그림을 그리는 디자이너라는 건 이제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냐라는 건 본인이 정해서 디벨롭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시작과 끝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그리고 필요하면 공간을 만드는 데까지 같이 참여했으면 하고요. 브랜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이거든요. 본인이 브랜드의 골조를 잡는 사람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리딩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소비자의 관점으로 본인의 디자인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설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디자인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꼭 물어봐요. 얼마짜리야? 그리고 당신은 살 거야 안 살 거야? 라는 질문을 드려요. 예를 들면 저희가 만드는 대상이 5,000원짜리인데 본인이 디자인을 했는데 저는 5,000원에 안 살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건 그럼 디자인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주죠. 가격을 무시할 만큼 의미가 있는 목적성을 가지던가, 그게 아니면 합당한 프라이스에 맞춰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내던가, 그 두 가지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항상 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목적성에 맞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선 본인의 취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에 맞는 실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5년 뒤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요. 디자이너로서 자신이 5년 뒤에 어떠한 그림을 바라보는 디자이너인가는 제가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캐릭터인 것 같아요. 본인이 상황에 맞춰서 캐릭터가 변화할 수 있는가라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무엇이든 담는 건 참 쉬워요. 근데 커머셜하다라는 건 사실 덜어내는 과정인 것 같아요. 좋은 디자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명확한 직관성, 그리고 그걸 위해 나머지를 얼마나 배제할 수 있는가, 그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성향, 방식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설득해 나가는가를 볼 수 있는 건 포트폴리오밖에 없거든요. 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은 실행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나는 어떤 결과물을 실제 만들었고 해봤다라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자기가 생각한 디자인과 실제 실행을 해봤을 때 디자인이 이런 갭이 있더라 라는 설명들을 하더라고요. 학생 때의 관점으로는 아름답다를 고민했는데 디자이너의 관점과 시장이 필요하다는 건 차이가 있네 라는 것들을 배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라면 오히려 디자인이 뭔지를 이해하기에는 조금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원하는 회사에 따라 약간 다르실 것 같아요. 아트한 성향이 강한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하면 본인의 캐릭터 한 가지를 기반으로 일관성 있는 게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지 않은 새로운 재미있는 색깔이야 라는 메시지. 그런데 저희처럼 대상이 조금 더 커머셜한 비즈니스 그 자체인 경우에는 목적성에 따라서 얼마나 자유롭게 바뀔 수 있는가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득하는 관점에 따라 약간씩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마다 저는 강조 포인트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기획이 자기가 참여를 했고 기획이 재밌게 나왔던 프로젝트야 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의 기획은 왜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레이아웃이 필요해요. 본인이 만든 결과물이 매력 있다라고 하면 이 결과물은 비주얼리 아름답고 소비자들한테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관점에서 필요하면 마크업이라던가 사진을 이용해서라도 보여주는 게 맞는 거죠. 너무 뻔한 얘기가 특히나 많아버리면 집중할 수가 없어져요. 저는 어떠한 것들을 꼭 설득해보고 싶었어요, 보여주고 싶었어요 라는 메시지가 있다면 오직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딱 정리가 되는 게 사실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쉽게 이해되는 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도 최대한 직관적이고 쉬울수록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궁금증을 만들어내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주 가끔 컬러나 일러스트를 쓸 때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듯한 색깔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목적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것. 어떤 채널을 선택을 하든 자신이 가진 강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게 꼭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웹툰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웹툰에서 이쁜 만화, 좋은 만화와 책으로 좋은 만화는 틀려요. 그럼 본인 성향에 모바일이 더 유리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모바일을 쓰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정답이죠. 기본적으로 신입 디자이너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애티튜드는 유연성인 것 같아요. 무언가 디자인은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한 디자인의 용어는 이런 거야. 모습은 이런 거야. 라는 룰이 사실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무언가를 틀에 박혀서 고민하기보다는 얼마나 유연하게 흡수할 것인가, 본인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것에 최대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인가, 그 두 가지가 신입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애티튜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건 설득입니다. 사실 그 설득을 하기 위해서 무기가 될 만한 다양한 관심사와 이해, 이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디자이너가 가진 또 하나의 강점인 실행이라는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관점을 본인이 냉정하게 소비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리테일, 물건을 파는 경험들도 해보시면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디자이너는 단순하게 그림만 그리고 그거 외에는 하면 안 되는 사람 같은 시대였고, 이제는 반대로 무한히 가능성이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할까에는 항상 한계가 있는 선택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는 5년 뒤에 정말 재밌는 일을 하기 위한 선택들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